4번은 B고 나머지 전부 A로 놓으시면 됩니다. 4번 같은 문제는 독서 이론이에요. 자, 그럼 이건 바로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기치유 소재란 정의하고 있네요. 기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재료가 이렇게 첨가가 되어서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이에요. 뭔가 내신기간이라서 그런 건가? 수업이 학원에 많아진 것 같아. 일요일날 거의 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외롭지 않네. 항상 여기 마지막에 일요일날 오면 항상 끝날 때 외롭더라고. 학원에 혼자 있는 느낌. 작년에도 그랬어. 그래갖고 불쌍하니까 저기 쌤 찬우가! 국어 선생님 이름 뭐지? 2학년 지금 하시는? 이은수? 쌤 넣어주신 건가 봐. 여기에 외롭지 말라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같이 수업을 좀 해봐라 이런 거. 근데 너무 독특하죠. 저는 학원을 뭐 거의 7, 8군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제일 특이하세요. 머리 스타일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나도 어디 가면 보통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닌데 여기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거. 찬우가 알겠어? 내가 정확히 예측하지. 정확히 줄 수 있다는 걸. 뭔 소리야? 자,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 자, 이와 관련된 기술을 이제 자기치유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기본의 작동 원리를 보시면 자, 이렇게 부식되거나 균열되는 거에 강력 접착제와 유사한 보건물질을 첨가함으로써 균열이나 부식이 일어날 경우 첨가되었던 보건물질이 흘러나와서 메우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복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건물질이 흘러나와서 균열이 생겼을 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을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용 환경의 경우 그랬으니까 목적은 이 앞부분일 거고요. 환경은 여기 쪽. 자,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복구가 이제 시급한 경우 이거는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나누기 위해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술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비행기 날개나 헬리콥터의 로터와 같이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건 이제 피로 파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천천히 새어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용 목적을 나누면 이제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는 어떻다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로 파괴,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들은 조금씩 천천히 물질이 새어나오는 게 좋아요.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환경 보시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기를 만났을 때 굳어지는 거 알겠지? 근데 선박이나 이렇게 물이 닿는 거 선박이나 잠수함 같은 거는 물을 만나서 굳어지는 보건물질. 그 다음에 공기가 아예 없는 곳 우주선 같은데 그지? 공기가 아예 없는 거 우주선 같은데 그런 데는 뭐야? 각효제를 넣어주는 거야. 보건물질과 함께 각효제. 그래서 이게 온도에 반응하는 것도 괜찮아요. 온도에 반응하는 우주선 같은 데 공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세 가지 경우죠. 일상생활이면 공기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선박이나 잠수함은 균열이 생겼을 때 뭐에 반응하는 거? 물에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주 같은 곳에서는 각효제 같은 걸 사용하는데 얘는 온도에 반응하는 것도 괜찮다. 그치?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가주는 거 좋아요. 3문단부터 다른 얘기 나오거든. 이게 지금 1단 편집이라 글자가 잘 안 보여요. 1번이 원래 수능특강은 2단 편집이 되어 있는 거라. 자, 1번부터 보자. 자기치유 기술은 자기치유 소재를 사용하여 대상의 균열이나 부식을 스스로 치유한다. 1문단에 있던 겁니다. 그죠? 정의였어요. 맞으니까 제거. 2번 보건 물질을 균열이나 부식이 생겨날 수 있는 재료에 첨가되어 강력 접착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그죠? 여기 있었어요. 1문단에 있어서 제거. 자기치유 기술에서는 공기나 온도에 반응하는 보건물질 요거죠? 공기나 온도 어디? 요거나 요거 알겠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제거. 4번, 5번 아직 안 나왔으니까. 더워요 혹시? 괜찮아요? 더우면 얘기하세요.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나만 더운가? 울지마 그지들아. 아이 진짜. 3번 3문단 볼게요. 자 이제 장단점 할 겁니다. 자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방법 여러 개일 경우에 장단점이나 한계나 보완점 기본적인 작동 원리 보자고 그랬는데, 자 우선이니까 이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크로 캡슐 나옵니다. 마이크로 캡슐 방법이 여러 개예요. 마이크로 캡슐 오케이.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머리카락 굵기 정도 지름의 작은 초소형 캡슐 속에 기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보건물질을 넣은 후 재료 속에 섞어 넣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자,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캡슐 속에 넣는 거래. 캡슐 속에. 그래서 캡슐의 크기나 수를 조정하면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깜짝이야. 자, 이 방법은 캡슐이 1회 0이라 동일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두 번째부터는 복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요. 한 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큰 거죠. 지속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단점입니다. 이런 패턴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죠. 이렇게 장단점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패턴을 좀 기억해 두시고. 하지만 실제로 균열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한 번이라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 그 자체로 쓸모가 크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또 이점도 존재합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그 장점을 이용해서 단단한 합성 수지를 만든 제품의 내구성을 올려요. 단단한 합성 수지. 마이크로 캡슐 봤고요. 필요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4문단. 이번엔 혈관 모사법입니다. 혈관 모사법. 자 기본 작동 원리 볼게요. 유리 혹은 유사 소재로 만든 미세관이나 속이 빈 섬유에 보건물질을 주입했다가 충격이나 균열이 생기면 미세관이나 섬유가 파괴되면서 속에 있던 보건물질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방식. 자, 기본적인 작동 원리 맞고요. 이 방법은 미세관이나 섬유를 통해 보건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 능력이 장시간 유지됩니다. 장시간 유지가 돼요. 근데 자기 치유 과정에서 보건물질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 그래서 정밀 부품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해요. 여기도 뭐예요? 또 장단점이죠. 장단점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문단 금방 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작동 원리를 좀 볼 거예요. 전반적인 과정을 볼 건데 최근에는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세균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발전된 기술이겠죠? 세균을 활용하는 거. 자, 작동 원리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작동 원리의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정. 자, 세균을 활용하는 경우는 세균을 건조시켜서 포자모의 껍질 속에서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니 영양분이 젖산칼슘하게 압축 건조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든 캡슐에 넣어 콘크리트에 섞는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뭐 이해할 것도 없죠 이거. 섞어서 넣어요 세균을. 자 그래서 이 균열이 생기면 작동 시작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캡슐 안에 포자 모양 껍질에 들어있던 휴면 상태의 세균이 공기 중에 수분 및 산소와 결합하면서 활성화된다.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작동 원리 과정. 이후 세균은 옆에 있던 젖산칼슘을 먹고 이를 분해하면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의 주성분이나 탄산을 생성해 자동으로 균열을 메우게 된다. 이게 3.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곰팡이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 또 시작되는 거야 작동 원리. 원리 과정 또 볼게. 첫 번째는 뭐냐? 곰팡이의 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산소나 물 없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틈으로 공급이 되면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공통점이 있네. 그치? 공기에서 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변 물질을 흡수한 곰팡이는 탄산칼슘 구조물을 만들어서 균열을 복원한다. 이게 두 번째네. 보통 건축물에 생기는 곰팡이가 건축물 균열 틈새로 성장하여 붕괴를 초래한 것처럼 반대인데 생명체의 이런 대사 과정을 이용한다는 점,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다는 점은 세균을 이용한 방법과 비슷하다. 공통점이네요. 공통점 항상 체크. 세 번째, 균열이 완전히 메워지면 물과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포자 상태로 돌아가 다음 기회를 노린다. 세 번째입니다. 과정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그 패턴을 좀 인지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1번에 4번부터 볼게요. 자,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한 자기치유 기술 3문단에 있었습니다. 단단한 합성 수지로 만든 제품에는 비효율적이요? 아니요. 내구성을 올려준다고 했죠. 아주 효율적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맞죠? 단점 아까 봤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자, 2번 1번부터 봅시다. A에서는 마이크로캡슐을 사용하는 것보다 혈관 모사법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균열되는 거니까. 마이크로캡슐은 일회성이죠. 근데 얘는 보건물질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요.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1번은 맞네요. 2번, A의 교량 건축에서 세균을 보건물질로 포함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면 교량의 균열은 세균을 활성화하는 계기. 왜? 균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게 산소와 결합하면서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균열이 생겨야 활성화되는 거죠. 2번도 맞네. 3번, B에서는 피로 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는 지금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여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장시간이 아니죠? 피로 파괴는 장시적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지금 시급한 상황이야. 알겠지? 그러면 신속한 효과를 필요로 하는 위급 상황입니다. 피로 파괴가 아니고. 정답 3번이에요. 4번, 우주니까 가교제 필요하고요. 공기가 없다 보니까 세균이나 곰팡이 갖고는 안 되겠죠? 5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전형적인 또 기술 지문의 문제죠. 앞 페이지 5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오케이? 차이점 보자. A 이유 볼게요. 이 자기치유 기술은 로탁세인의 경우에 거기 밑줄 별도의 보관물질을 활용하여 균열이나 부식을 메우는 방식의 또 다른 자기치유 기술과는 달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재료 자체가 자기치유가 가능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보건물질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자체가 치유 기술을 받는 거야. 알겠니? 보건물질을 첨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거기 또 밑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재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건 뭐야? 마이크로캡슐과의 차이점이지. 단단한 게 아니라. 그럼 1번 보자. 첨가되었던 로탁세가 첨가되는 거 아니라 재료 자체라니까. 보건물질을 지속적으로 재료 자체라니까. 3번 세균이나 곰팡이 공기 중에서 재료 자체라니까. 4번 재료 자체 나왔네. 4번이 정답이네. 5번 마이크로캡슐과는 차이점이 있죠. 단단한 합성 수지가 아니야. 부드럽고 유연한 거. 알겠지? 그래서 5번은 틀렸어. 자, 4번은 수능으로 치면 1, 3번에 나오는 겁니다. 독서 이론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읽었는지 보자. 이 글을 읽고 자기 치유 기술에 관한 다른 글을 더 찾아 읽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았어. 자기 치유 소재가 포함된 콘크리트나 금속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비싸거나 대량 생산이 어렵거나 평범한 재료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 그럼 이런 문제는 안 다뤘잖아 지금. 그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야. 또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보다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이 널리 쓰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야?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치?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 독서 이론 문제였습니다. 자, 기술지문 5대 요소 알겠죠? 이제 모든 영역 끝났어요. 인문, 예술, 사회, 과학기술 끝났습니다. 주제 통합 하나 남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